단순 구취뿐만 아니라 충치나 이런 것과도 직결된다고요? 그렇죠. 입안이 마르면, 침이 없어지면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문제점들이 다 발생을 할 수가 있죠. 네, 안녕하세요. 환자 중심의 진료 철학을 실천하는 강북예치과병원의 이상수입니다. 오늘은 구강 건조증에 대한 부분을 한번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래요. 예. 제가 요즘 겨울이라 그런가 입이 엄청 자주 건조해서요. 이거 이대로 둬도 되나요? 침은 굉장히 중요한 그 역할들을 많이 합니다. 입안에서. 첫 번째로는 혀나 이런 입술이나 뺨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움직이면 서로 간에 마찰을 하게 되거든요. 그것들을 막아주는 윤활유 역할을 하는 게 이제 혀의 가장 또 중요한 역할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항상 입안에는 균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그 균들에 대해서 항균 작용을 해주는 그런 그 역할을 하는 게 또 침의 중요한 역할이고, 산도가 좀 높아지게 되면은 충치가 생긴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이거를 중화하는 역할도 침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입안이 마르면, 침이 없어지면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문제점들이 다 발생을 할 수가 있죠. 이게 지금 단순 구취뿐만 아니라 충치나 이런 것과도 직결된다고요? 그렇죠. 입이 마르면은 충치도 굉장히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물을 아무리 먹어도 물은 침과 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살균 같은 건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없는데, 아무래도 입안에 물이 있으면은 적셔지게 되면은 그거 자체로도 그 산도를 낮춰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충치나 이런 부분은 완충작용도 해줄 수가 있고, 그 혀가 계속 움직이면서 자정작용이라는 게 있어요. 치아 사이사이에 껴있는 음식물, 찌꺼기나 이런 것들을 스스로 혀가 이제 가만히 있지 못하고 이렇게 제거를 해주는 건데, 입안이 말랐을 때는 그런 작용들을 하기가 좀 어렵죠. 입안이 조금 좀 적셔져 있는 상태가 확실히 도움이 좀 되죠. 그러면 제가 듣기로 이 침샘도 나이가 들어서 노화를 한다라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그거는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세월이 흐르고 이러면은 여러 가지가 다 기능들이 좀 떨어질 수밖에는 없어요. 그리고 분한 세포들도 떨어지기 때문에 기능이나 이런 부분들은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입안이 마르거나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사탕이라든가, 이제 가급적이면 이제 무가당 사탕 같은 걸 좀 드시는 거, 자일리톨 사탕이나 이런 것들, 아니면 자일리톨 껌이나 뭐 이런 것들 좀 그 많이 씹으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죠. 그냥 일시적으로 입이 좀 건조한 사람이랑 구강 건조증과 병명으로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같다고 들었는데. 구강 건조증 같은 경우에는 병적으로 이제 침이 안 나오는 건데, 그거는 이제 침샘 자체가 문제가 생기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표적인 게 쇼그렌 증후군이라든가 이런 것들, 뭐 눈물샘도 마르고 침샘도 마르고 이제 건조가 좀 돼갖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공 그 타액 같은 거를 입안에 넣습니다. 저도 이 인공 타액을 환자분들한테 좀 권해드려 본 적이 여러 번 있는데, 약국에서도 찾는 사람이 없으니까 갖다 놓지를 않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대학병원 근처에 있는 약국이나 이런 데는 인공 타액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이런 일반 지역에서는 구하기가 되게 어려워들 하시더라고요. 건조해서 치과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떤 치료를 해서 좀 낫게 되나요? 병적인 증상에서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쇼그렌 증후군이나 이런 것처럼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이런 동네 치과에서 해결하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좀 드린다면.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상급 의료기관 쪽으로 좀 안내를 해드리죠. 그래서 그게 아니고 이제 좀 일시적이거나 이런 경우에는 침샘을 좀 자극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 얘기를 좀 권해드리는 편이고요. 아니면은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갱년기, 뭐 요즘 남성 갱년기도 있지만 호르몬이 변화하면서 생기는 그 갱년기들 같은 경우에는 침샘이 같이 마르는 경우들도 있고, 특히 열이 많아지게 되면 입안이 빨리 말라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갱년기 치료를, 호르몬 치료를 같이 병행하면서 그게 개선이 되는 경우들도 많이 좀 있습니다. 입이 건조하면 구취나 이런 것 때문에 구강 청결제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 어떻게 사태를 좀 악화시킬까요? 아니면 괜찮을까요? 구강 청정제 같은 경우에는 알코올 성분이 들어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알코올 성분은 입안을 건조를 하게 만들 수가 좀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입이 건조하신 분들은 그거 좀 잘 안 쓰시는 게 오히려 도움이 좀 되실 겁니다. 그럼 좀 가글 같은 걸 좀 센 거를 좀 자주 해서 아예 입안 세균 좀 박멸시켜 버리는 건 어떨까요? 그 입안에 살고 있는 균들은 상주균이라고 보통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랑 같이 살아가는 애들이거든요. 얘네들이 우리한테 도움을 주는 역할들도 꽤 많이
많이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양치를 하거나 스케일링을 하는 거는 입안의 균들을 다 없애는 게 아니고 균을 같이 데꾸는 가는데 너무 늘어나면 문제가 생기니까 균 수를 관리를 한다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현명하실 겁니다. 구강 건조증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말씀을 좀 나눴는데, 구강 건조증은 사실 요즘 이제 연세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많이 주위에서 접할 수 있는 그런 질환이 좀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좀 지식을 좀 쌓고 효율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그 지혜로운 방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